구인 광고를 처음 본 것은 동네 게시판에서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직원 구함.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 시급 협의. 복녀는 그 광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에 잠을 못 자는 복녀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이 떠졌고 한 번 떠지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멀뚱히 천장을 바라보다가 날이 밝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바엔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최재원이었습니다. 직원 구한다고요 했더니 네, 그런데 야간이라 힘드실 텐데요 했습니다. 복녀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서 74이라고 했더니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재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한번 와보시겠어요? 했습니다. 면접은 짧았습니다. 재원이 복녀를 보더니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야간이 힘들지 않겠냐? 혼자 감당할 수 있겠냐? 무거운 거 들어야 할 때도 있는데 괜찮겠냐? 복녀는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왜 일하려고 하세요? 이 나이에 야간을요? 복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재원이 잠깐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재원은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74살 야간 알바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재원은 그냥 뽑았습니다. 나중에 왜 뽑았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딱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녀가 처음 출근한 날은 10월 초였습니다. 새벽 1시 50분에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분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재원이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재고 정리하는 법, 유통기한 체크하는 법. 복녀는 하나하나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재원이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뭉클했습니다. 74 먹은 분이 수첩을 꺼내 꼼꼼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다 적으셔도 되는데 금방 외우실 거예요. 적어야 기억해요. 나이 드니까 한번 들으면 잊어버려요. 재원이 웃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재원이 집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새벽에도 전화하셔도 돼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하고 있을게요. 재원이 나가고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복녀는 혼자 편의점 안에 섰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산대 뒤에 선이 몸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앞치마를 고쳐 두르고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났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평생 뭔가를 닦고 정리하며 살아온 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뭔가 오래 들여다보다 온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가 진열대를 둘러보더니 컵라면을 하나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복녀가 바코드를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왔네요. 남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밥은 먹었어요? 남자가 잠깐 복녀를 봤습니다. 편의점 알바한테 밥은 먹었냐는 말을 들을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 멈추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복녀는 계산을 하고 나서 따뜻한 물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요. 밖에 추워요. 남자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컵라면을 받아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녀는 다시 진열대 정리를 했습니다. 남자가 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와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복녀는 남자가 나간 자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 나이 때 민혁이도 저랬을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티를 안 내고 힘들어도 말을 안 하고 컵라면 하나 들고 혼자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새벽 2시 50분이었습니다.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다시 진열대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 올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지호가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후드티였습니다. 복녀는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알았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남자가 어제처럼 컵라면을 집었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제일 싼 것이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또 왔네요. 네. 오늘도 밥 못 먹었어요? 남자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는 계산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지호요. 몇 살이에요? 25이요. 취업 준비해요? 지호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그렇게 생겼어요. 뭔가를 오래 봐온 눈빛이에요. 컴퓨터 화면 같은 거요. 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자소서 쓰다가 막혀서 나왔어요. 자소서가 뭐예요? 자기소개서요. 취업할 때 내는 거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쓰다가 막히면 밥을 먹어야 해요. 배고프면 생각이 안 나요. 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복녀는 따뜻한 물을 뽑아줬습니다. 지호는 어제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매일 왔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컵라면을 사는 날도 있었고 삼각김밥을 사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일 싼 것들이었습니다. 복녀는 지호가 올 때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밥은 먹었어요. 추운데 얇게 입고 다니네요. 지호는 처음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자취방 월세가 밀렸어요. 부모님한테 말 못하겠어요. 복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지호 쪽을 바라보지 않고 일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게 편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바라보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호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호가 진열대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아무것도 안 짚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할머니, 그냥 좀 이따 가도 돼요? 당연하죠. 앉아요. 지호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복녀가 따뜻한 캔 커피를 하나 들고 지호 자리로 갔습니다. 마셔요. 돈 없는데요. 그냥 주는 거예요. 지호가 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얼른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복녀는 못 본 척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뒤에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요? 저 오늘 12번째 떨어졌어요. 어디서요? 회사요. 취업이요. 1년 됐어요. 밥은 먹었어요? 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밥 얘기만 해요. 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배가 불러야 힘이 나고 힘이 있어야 다시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텼어요. 그냥요? 네. 그냥요. 방법이 없을 땐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돼요. 새벽 4시였습니다. 지호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갈게요. 밥 먹고 자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녀가 계산대 아래에서 삼각김밥 2개와 작은 우유를 꺼냈습니다. 가져가요. 이건 돈 받아야죠.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라고 했는데 아까워서요. 가져가요. 지호는 복녀가 내미는 것을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또 와요. 지호가 나갔습니다. 복녀는 지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이도 저랬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호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붙었어요. 복녀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요? 회사요. 최종 합격이요. 복녀는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기뻐서 빨개진 눈이었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잘했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진짜로요. 내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가 맨날 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밥 먹으니까 힘이 났어요. 그것 봐요.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저 첫 월급 타면 밥 사드릴게요. 됐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사드려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호가 나갔습니다. 복녀는 유리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잘 됐습니다. 진심으로 잘 됐습니다. 복녀는 다시 진열대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 또 올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편의점에 온 것은 1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거나 지금 막 울다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더니 진열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 울다 온 것 같을 때는 바로 말을 거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복녀는 알았습니다. 여자가 한참 진열대 앞에 서 있다가 초콜릿 하나를 집었습니다. 복녀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500원이에요. 여자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동전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자가 허리를 굽혀 동전을 집으려다 그만 눈물이 또 났습니다. 복녀가 계산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전을 집어서 여자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여자 팔을 살짝 잡고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아요. 복녀가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마셔요. 따뜻해요. 한참 뒤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좀 있다 가도 돼요? 당연하죠. 이상하죠? 새벽에 갑자기 편의점에 와서 새벽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복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애는요? 자고 있어요. 추운데 슬리퍼 신고 나왔네요. 여자가 자기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요. 할머니는 남편이랑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어요. 오래전에 갔어요. 보고 싶으세요? 가끔요. 싸우던 것도 보고 싶어요. 싸우던 것도요? 네. 싸울 수 있다는 게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없으면 싸울 수도 없어요. 여자가 유자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눈가가 또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둘 다 미안한 거예요. 누가 더 잘못한 거 따지지 말고 둘 다 미안한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싸우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뭐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요. 복녀가 웃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한참 뒤에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갈게요. 들어가요. 애 깨면 엄마 없으면 놀라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김서연. 알아요. 언제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그냥 서연이 같았어요.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이 가끔 왔습니다. 낮에 왔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는 길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 그 말이 서연한테도 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 씨 할아버지가 처음 온 것은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이었습니다. 80은 됐을 것 같은 노인이었는데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더니 두리번거렸습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이 복녀를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앉았습니다. 복녀는 잠깐 노인을 봤다가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한참 뒤에 복녀가 따뜻한 식혜를 하나 들고 노인 자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돈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노인이 캔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잡으니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소. 추운데 얇게 입고 오셨네요. 집에서 가까워요. 복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기 골목 안쪽이요. 걸어서 5분이에요. 혼자 사세요? 혼자요. 마누라가 3년 전에 갔어요. 아이고,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부산 살고 작은아들은 인천 살아요. 자주 와요? 명절에 오죠. 뭐? 바쁘니까.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와요. 깨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요. 그 조용함이 싫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사람이 있으니까요. 복녀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복녀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또 오세요. 민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서 그냥 앉아 계세요. 불 켜져 있고 따뜻해요. 노인이 식혜를 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녀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복녀 팔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조심해서 가세요. 골목 어두워요. 노인이 느린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노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두꺼운 점퍼를 입고 오셨습니다. 복녀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또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복녀예요. 복이 많은 이름이네요. 복은 무슨요? 그냥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요? 윤기섭이요.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니 조금 달랐습니다. 윤 씨가 앉아 있는 동안 복녀는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살아있다는 소리를. 윤 씨가 눈치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윤 씨가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봉지였습니다. 이거요. 뭐예요? 그냥요. 집에 있던 거. 복녀가 받아보니 호두과자였습니다. 이걸 왜요? 그냥요. 맨날 식혜만 받았으니까요. 복녀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윤 씨. 두 사람은 나란히 말이 없었습니다. 복녀는 일을 하면서 가끔 호두과자를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새벽 편의점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토요일이 아닌 날 왔습니다.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윤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누라 기일이에요. 아이고, 3년이 됐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사셨어요. 두 분이? 싸우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뭐 살다 보면 그렇죠. 마지막은요? 병원에서 갔어요. 옆에 있었어요. 잘하셨네요. 옆에 계셨으니까요. 윤 씨가 복녀를 봤습니다. 복녀 씨는요?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복녀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멀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요? 복녀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새벽 4시에 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복녀 씨, 왜요? 고마워요. 여기 있어줘서. 윤 씨도요. 와줘서.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녀는 윤 씨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이도 어딘가에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힘들 때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고 따뜻한 곳이.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재원이 복녀의 사연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재원이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나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녀가 계산대 뒤에 손에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발주 때문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어요. 재원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계산대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가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 핸드폰을 집어서 가져다 주려다가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혁? 마지막 문자 날짜가 보였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재원은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복녀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재원의 표정을 봤습니다. 재원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봤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복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이에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째 연락이 없어요? 네. 잠시 후 복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혁이가 사업을 했어요. 식당이었어요. 처음엔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빚이 생겼어요. 나한테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재원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민혁이 짐이 없었어요. 책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복녀가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잘 될게. 그게 다였어요. 재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에 문자가 왔어요.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게 마지막이에요. 10년 됐어요. 찾아보셨어요? 처음엔 찾았죠. 민혁이 친구들한테 연락해보고.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살아있는지도요. 그 말이 재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하는 거예요? 복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힘들면 새벽에 어딜 가겠어요? 배가 고프면 어딜 가겠어요? 불 켜진 데 가겠죠?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민혁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민혁이가 새벽에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 누가 있겠죠? 그 사람이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줬으면 싶었어요. 재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호한테
서연한테, 윤 씨한테 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원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복녀가 재원을 받습니다. 야간 알바, 제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세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복녀가 웃었습니다.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재원이 눈을 닦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운다고요. 복녀가 웃었습니다. 재원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재원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복녀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어머니가 맨날 손님들한테 밥 먹었냐고 하시잖아요. 어머니는요? 나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요. 앉아 계세요. 재원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복녀는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민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일 밤도 불을 켜놓을 것이었습니다. 재원이 복녀의 사연을 알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티가 났습니다. 복녀가 출근하면 재원이 꼭 한 번씩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추운데 두꺼운 거 입고 오셨어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복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편의점 입구 쪽 조명을 더 밝게 바꿨습니다. 복녀가 왜 바꾸냐고 했더니 원래 바꾸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더 멀리서도 불빛이 보이도록 바꾼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지호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했어요? 네. 오늘 회사 직원들과 식사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에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서요. 복녀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후드티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컵라면을 들고 오던 아이가 지금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지호가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새벽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혁이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어깨를 펴고 걷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 서연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신발을 신고 코트도 제대로 입고 왔습니다. 또 싸웠어요? 아니요. 이번엔 달라요. 어떻게요? 오늘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둘 다 미안한 거라고요. 잘했네요. 복녀가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누가 와준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복녀는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혁이도 그냥 와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빈손이어도 됐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어머,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내일이요. 곧 자정이면 크리스마스예요. 복녀가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 눈이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네요. 민혁아, 지금 어디 있니? 민혁이가 어릴 때 눈이 오면 좋아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겠다고 새벽에 일어나 나가려다가 복녀한테 붙잡혀서 혼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좋아하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복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편의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오늘도 거기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복녀는 새해 첫날도 새벽 2시에 출근했습니다. 재원이 오늘은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복녀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혼자니까요. 새벽 2시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윤 씨가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 씨. 복녀 씨도요. 윤 씨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녀가 식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새해에도 여기 올 거예요? 당연하죠. 윤 씨가 오셔야 하잖아요. 나야 어차피 갈 데도 없으니까요. 저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갈 데 없는 두 노인이 편의점에서 웃었습니다. 윤 씨가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손님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복녀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정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민혁아, 새해는 잘 시작하고 있어. 혼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남자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많이 피로해 보였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더니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복녀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다시 유통기한 스티커 정리를 했습니다. 남자가 컵라면을 하나 집었습니다. 제일 싼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호가 처음 왔을 때도 제일 싼 컵라면을 집었습니다. 복녀는 웃으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남자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복녀가 바코드를 찍으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남자가 복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녀도 남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던 눈이었습니다. 눈이 올 때 좋아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10년 동안 매일 생각했던 그 눈이었습니다. 복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산대를 잡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민혁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복녀가 계산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혁이 앞에 섰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낡은 점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힘들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든 생각은 살아있었구나 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복녀가 민혁의 등을 감쌌습니다. 민혁이 처음엔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버텨온 것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괜찮다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됐는데. 괜찮아, 민혁아. 복녀가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민혁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민혁이 몸을 뗐습니다. 눈을 닫고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해? 응. 알바해. 왜 여기서 알바해? 복녀가 웃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여기 왔어? 그냥 걷다 왔어. 새해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무작정 왔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어서. 그러다 여기 불이 켜져 있어서. 불이 켜져 있어서. 복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더 밝게 바꿔놓은 조명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민혁이 봤습니다. 배고프지? 응. 복녀가 따뜻한 물을 뽑았습니다. 민혁한테 컵라면을 건네줬습니다. 민혁이 받아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복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 밥 먹는 소리였습니다. 민혁이 라면을 다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 이제 연락하면서 살면 안 돼? 그래야지. 자주 올게. 그래. 엄마도 이 알바 그만해. 좀 이따 그만할게. 언제? 내가 자주 오면. 민혁이 웃었습니다. 복녀도 웃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었는데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그 햇살을 보면서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6시였습니다.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민혁을 봤습니다. 재원이 복녀를 봤습니다. 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재원이 멈췄습니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원이 잠깐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복녀가 웃었습니다. 네. 복녀와 민혁이 편의점을 나온 것은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복녀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다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추워? 괜찮아. 네가 더 얇게 입었네. 나는 괜찮아. 복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혁이 멈췄습니다.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복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집 앞치마를 두르면서 민혁한테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지. 뭐 해줄까? 됐어, 엄마. 피곤하잖아. 안 피곤해. 새벽 내내 일했잖아. 그래도 밥은 해줘야지. 복녀가 냉장고를 열고 계란, 두부,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 그 말 했잖아. 또 하고 싶어서. 됐어. 미녀가, 응, 밥 먹고 얘기해. 배고프면 생각이 안 나. 민혁이 웃었습니다. 복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니까 부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됐어. 엄마, 나도 이제 밥 할 줄 알아. 그래. 1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복녀가 민혁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시금치 무쳐봐. 어떻게 해? 데쳐서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넣으면 돼. 민혁이 시금치를 들었습니다. 어설프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복녀가 그 옆에서 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좁은 부엌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나 이제 여기 자주 올게. 그래.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자주. 알았어. 엄마가 싫다고 해도 올 거야. 누가 싫다고 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밥을 만들었습니다. 두부찌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금치 데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좁은 부엌에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였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듣고 싶었던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부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혁이 숟가락을 들다가 복녀를 봤습니다. 엄마, 밥 먹어. 복녀가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복녀가 손님들한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오늘은 아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 먹자. 두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찌개 소리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같이 먹는 밥이었습니다. 민혁이 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래, 엄마 두부찌개 맛 그대로야. 복녀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맛이 그대로라는 말이 이상하게 눈물겨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맛이 그대로라는 것이 10년 동안 엄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혁아, 응, 밥 다 먹고 자고 가. 응, 어디서 자? 엄마 옆에서. 복녀가 민혁을 봤습니다. 48살 먹은 아들이 엄마 옆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부찌개 김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밥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녀가 하겠다고 했는데 민혁이 말렸습니다. 새벽 내내 일했으니 쉬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민혁이 그릇을 닦는 소리였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켜놨습니다. 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빛을 민혁이 봤습니다. 복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편의점에서 일했어? 진짜로. 복녀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네가 혹시 새벽에 배고프면 어딜 가겠어? 불 켜진 데 가겠지. 그래서 켜놓고 있었어. 민혁이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나 기다린 거야? 응. 말도 안 되잖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알았어. 그래도 켜놓고 싶었어. 민혁이 한동안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또 흔들렸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 복녀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잖아. 10년 동안. 민혁아. 응. 엄마 여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었어.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복녀도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민혁이 복녀 옆에 기댔습니다. 어릴 때처럼이었습니다. 48살 먹은 아들이 74살 엄마 옆에 기댔습니다. 복녀는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무게였습니다. 창밖으로 새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민혁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가져와 민혁 위에 덮어줬습니다. 민혁이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얼굴은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복녀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해 아침 골목이 환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이 자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혁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열었습니다. 10년 전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복녀는 그 문자 아래 답장을 썼습니다. 10년 만에 쓰는 답장이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괜찮아. 잘 왔어, 민혁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에서 민혁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혁은 자고 있었습니다. 깨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읽겠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새벽 2시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켜놓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이 왔으니까요.